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들이나 또 국제기구의 장들이나 또 교육의 정책 담당자들을 모셔서 외국어로 회의를 진행하고 하는 것이 디스팅귀시 렉처 포럼의 전통이고 그렇게 해온 것이 지난 한 20년이 다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은 그야말로 예외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석학이시지만 마침 국내에 계시기 때문에 국내에 계시는 변사를 특별히 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 예외로 국어로 한국말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카이스트의 서남표 총장님은 미국에서 오래 계시면서 세계적으로 이 기계공학 분야에 널리 알려진 석학이십니다. 지금 한국에 조치가 돼서 들어오셔가지고 카이스트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기술, 과학, 교육 발전을 위해서 목은 훈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주셔서 여러분들 많이 특별히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이 중에 오늘 여기 종로구인데 강남구청장님이 특별히 나오셨습니다. 좀 많이 우리 서남표 총장님은 이미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일찍이 미국에 유학을 하셔가지고 미국의 명문대에서 공부를 쭉 하셨습니다. MIT 그리고 또 카네기 멜론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MIT에서 오랫동안의 석좌 교수를 하시고 또 MIT 기계공학의 그 학과장으로서 10여 년간 재직을 하면서 MIT 기계공학과의 교수들을 거의 40% 이상을 우리 서 총장님이 학과장을 계실 때 새로 임명을 하고 또 기계공학의 MIT 기계공학 관련해서 많은 발전을 하는데 크게 기여한 분으로 그렇게 MIT에서 주로 평가가 되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한국에 오셔가지고 우리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을 하는데도 많이 직관적으로 기여를 하시고 특히 그 카이스트 2006년부터 총장 지휘를 하시면서 카이스트를 세계 최고의 명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계획을 하시고 노력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 계획이라는 것이 뭐 어느 분야거나 항상 어려움에 부닥치고 난관에 부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발전과 우리나라 과학 기술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아주 소신을 갖고 중심 있게 지금 계속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옆에서라도 지원을 해주시고 정신적으로라도 도움을 주시면 학문적으로는 저는 이 분야 잘 모릅니다만 그 공리적 설계 이론이라는 분야에 창시자로 이렇게 알게 된 분야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구업적으로 무수히 많은 건 아니라 수많은 특허도 본인의 스스로 하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소위 knowledge based economic era인데 knowledge based economic era의 가장 strategic factor가 knowledge인데 이 knowledge라는 것은 사람의 유전 DNA를 통해서 오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후천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이 knowledge가 함양이 되고 배양이 되기 때문에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교육은 항상 중요했지만은
더욱 이 시대에는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을 어떻게 이 시대가 요구하는 휴먼 리소스를 배출해내고 또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 서비스를 제대로 공급하느냐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 역사적 시대적인 과제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과학기술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전한표 우리 총장님이 좀 하시고 계시는 일이 우리 국가 발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맡고 있는 과학입니다. 그래서 오늘 평소에 생각하시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교육의 방향이라든지 경제 방향의 문제 이런 것도 한번 짚어주시고 또 우리나라가 더욱이 필요로 하는 앞으로 더욱더 그렇습니다만 산학 간의 연계 우리 학계와 업계 산업계와의 과학기술과의 연계를 어떻게 더 잘할 수 있겠나 이런 면에서도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일단 앞에서 말씀을 하시고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경청을 해주시고 또 코멘트나 또 하실 질문 있으시면 나중에 해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한표 총장님 확인해 주시죠. 제가 이 경제 위원권 이런 모임에 이런 경제자 학자도 아닌데 말씀드릴 기회에서 우리 성홍일 이사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게 뭐 할 말은 많고 또 하고 싶은 거는 안 해야 하는 게 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언론에 계신 분들이 좀 계신데 오늘은 풀리면 제가 여기서 원입니다. 제가 모든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주인지 터키 갔다 왔습니다. 터키에서 한 일주일 지나갔는데 터키도 굉장히 좋은 나라고 발전이 굉장히 빠른 것 같고 근데 그런 데서 볼 때가 느끼는 순간은 터키 사는 나라에 사는 사람이나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한국 발전을 갖다가 정말 기적적이라고 보는 거에 대해서 자주 느낍니다. 기적적인 사실이고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돼가느냐 이러한 발전하는 대학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교수를 일평생 하다 보니까는 처음에는 좀 이 교육적인 어떻게 세상을 어떻게 봐야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고 있다는 거. 제가 보기에는 할 일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는 대학을 많이 보고 있고 제가 대학 총명을 했으니까는 어떻게 보면 대학이 잘 됐냐에 대해서 제 결론은 한국 대학이 그 좋은 사람들 들여다가 인재를 만들어야 하고 그런 기관인데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능률이 있고 굉장히 한국 대학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만도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려면 결국은 한국 대학도 많이 변해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 카이스트가 뭐 개혁을 많이 했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카이스트의 개혁 여태까지 하는 1단계입니다. 앞으로도 2단계의 개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 후임일과 합의가 그대로 개혁이 앞으로 더 있어야지 정말로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대학이라는 건 여기 계신 분이 다 아시다시피 뻔한 얘기죠. 잠깐 말씀드리면 대학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나 특히 한국 카이스트 같은 학교나 국립대학이나 모든 대학들이 정말 특혜를 받는 기관입니다.
국민들이 낸 돈 가지고 운영하고 좋은 학생들을 갖다가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다가 한국 국민들이 만들어주시고 그런 학생을 갖다 보내고 그래서 정말 특별한 그런 특혜를 받는 기관이라고 봅니다. 근데 특혜를 받는 기관이 그게 잘못 생각을 하면 특혜를 받으니까 특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특혜를 받는 기관이 특권이 있는 게 아니고 더 기여를 많이 한다고 봅니다. 이 항사에서는 교수의 위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 높으냐? 국민들이 뭘 기대를 하기 때문에 높아져. 그거에 대해서 우리 저같이 교육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리고 연구대학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일을 한 겁니다. 남들이 생각 못했던 그런 뉴턴의 법칙 같은 것도 만들어내가지고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사람들이 더 빨리 발전하고 있는 그런 것이 역사적인 의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수, 저처럼 교수 교육에 봉사하는 이런 분들은 학생들한테 지식을 주는 게 제일 아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식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인생을 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걸 갖다가 제대로 알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윤리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말로 가르칠 수 없이 행동으로 하는 것이 윤리라고 봅니다. 저도 자식을 많이 키웠고 지금 손자들도 많이 있고 한데 후손들한테 윤리를 지키라고 말을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자기 부모나 자기 선생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일평생을 살고 있느냐 갖다 보는 데서 윤리라는 것을 배운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대학이 반성할 점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사 기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식 창출 그리고 인류가 당면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이 연구대학의 과제입니다. 그냥 논문 쓰는 것이 연구대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인류가 당면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연구를 잘하다 보면 논문이 나오는 겁니다. 논문을 쓰기 위해서 연구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큰 일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기술 창출, 경제론 그리고 더 앞으로 나가서는 모든 나라가 국방에 정신을 써야 합니다. 국방을 강하게 하지 않으면 평화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평화를 찾기 위해서는 국방이 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것이 문제가 뭔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에 제너럴 일렉트릭의 그 체어맨 제프 이메르트가 저를 좀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전에 알지 못한 사람한테 연락이 와서 자기 한국 들 테니까 같이 얘기 좀 하자. 그래서 왜 세계에서 제일 그렇게 큰 회사에 난 GE가 한국에 와서 저를 만나자 그러냐 그래서 무엇 때문에 만나자 그랬더니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자. 그래서 이제 만났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만나서 얘기하는데 카이스트하고 GE하고 뭘 같이 좀 해야겠다. 카이스트에다가 500만 불을 줄 테니까는 한국에 있는 큰 기업에서 500만 불 받고 정부에서 500만 불 받아가지고 프로젝트 같이 하자. 좀 놀라운 그런 프로포즈입니다. 그 GE 같은 그 큰 회사에서 한국에 찾아와가지고 카이스트하고 뭘 하자는 거는 그런데 그분이 고민하는 것이 바로 이건 같습니다.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야 하고 그럴 때 일반적으로 남들이 만든 제품을 더 잘 만들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알지만 여태까지 아무도 생각 못하던 제품을 처음으로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쉽지 않느냐 하면 문제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제프 이메르트하고 얘기하고 나서 우리 교수님들하고 저하고 지금 이메일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무슨 프로젝트를 해야지 지휘가 원하는 것 같다고 우리가 만족시킬 수 있느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교수님이나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내는 거는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분야를 정합니다. 그러니까 내노 테크놀로지가 중요하니까 내노 테크놀로지에 우리가 지휘하고 하자는데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분야 얘기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보면 지휘에서 무슨 프로젝트 하자고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를 알아야지 목적이 생기는 겁니다. 문제 모르는 데서 목적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시작해서 목적을 찾아내고 목적이 분명하면 방법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제일 쉬운 것이 방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문제를 뭔지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하나에 대해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방법 중에서 제일 좋은 걸 찾는 것이 소위 우리 영어로 하면 로버스트 디자인입니다. 사회 문제도 그렇고 저는 경제학자가 아니지만 경제학도 그렇게 봐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경제를 갖다 로버스트하게 만들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잘 할 수 있느냐. 목적을 명시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부산을 가야 하느냐, 보스는 가야 하느냐.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찾은 다음에 목적을 하는데 그 목적이 내가 부산을 가야 하느냐, 보스에 가야 하느냐. 근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목적이 하나 이상이 많습니다. 특히 무슨 시스템은 목적 하나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목적이 여러 개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겠습니다. 수도꼭지를 생각해 보시면 수도꼭지가에서 물의 온도를 갖다가 조정을 하는 것이 목적이고 또 물이 흘러나오는 양을 갖다가 컨트롤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어떻게 수도꼭지를 갖다가 어떤 수도꼭지가 더 좋으냐 이거죠. 이 수도꼭지 보십시오. 이 수도꼭지는 한쪽을 틀으면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한쪽 꼭지를 갖다가 더 물을 더 올리면 물의 양이 변하지 않습니까? 또 이 물의 양을 변하기 위해서 이걸 수도꼭지를 움직이면 온도가 변한단 말이죠. 그래서 복잡한 시스템 이런 거 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목적이 물 양 정하는 거하고 흐르는 걸 갖다가 그걸 하려면 이런 수도꼭지를 해야 된다 이거죠. 이거는 아래 올리면 물의 양만 변할 거고 옆으로 이렇게 하면 온도만 변한단 말이죠. 그래서 물의 온도를 변하기 하기 위해서 한 것이 물의 양을 변하지 않게 하는 정책도 마찬가지죠. 정책도 어떤 정책을 갖다 하나만 생각하고 법을 바꿔가지고 그 법이 딴 걸 갖다가 좋지 않게 영향을 주면 안 되는 거죠. 법 디자인도 결국은 그렇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할 때는 목적을 갖다 FR라고 저는 부르는데 FR가 항상 독립이 되어 있다 그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슬라이드를 여기서 끼워먹기 때문에 영어로 된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경제도 그렇고 연구대학도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뭔가 하면 아웃풋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같이 물 온도도 변하고 양도 변하고 두 개 다 변하는 것이 한 시스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까 수도꼭지도 제일 간단한 시스템의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스템에는 인풋도 여러 개 있습니다. 경제도 그렇고 학교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제일 만나서 얘기하기 어려운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학교라는 것이 시스템이 여러 개가 만족시켜야 하는데 아웃풋이 여러 개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 아웃풋 하나만 가지고 고집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목적 하나만 생각하고 일을 하면
딴 것이 다 영향이 간다 이거죠. 그래서 대학원 교육을 잘하기 위해서 거기만 중점 두면 잘못하면 학부 교육이 깨질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대학원을 잘하려고 그러면 학부가 계속해서 잘 되고 동시에 대학원이 잘 돼야지 하나만 가지고 대학원 생각만 해가지고는 그렇게 해결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다 아시는 소리 같아서 너무 복잡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론을 갖다가 어떻게 만족시켜야 하는 것이 그 설계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해서 그냥 잠깐 말씀드리면 이런 걸 하다 보면 세상에는 이 모든 일이 도메인이 있어 보입니다. 도메인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라 제일 처음 생각하는 문제가 뭐냐? 문제가 뭐냐면 제일 저쪽 왼쪽에 저쪽에 있는 끝에 있는 것이 목적이 그 안에 다 들어가고 두 번째가 문제가 거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문적인 것이 목적이고 그 다음에 해결책이고 그 해결책을 어떻게 하려면 재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연구를 하다 보면 항상 목적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는 겁니다. 목적이 what, what이고 방법이 how입니다. 그래서 이 도메인하고 도메인 사이는 항상 what and how의 그 연결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기계도 디자인하고 그 학교도 디자인하고 저는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좀 말을 드리면 제가 카이스트 와서 제일 처음 한 것이 2006년에 10월 13일인가 제가 취임한 다음에 그 다음날 우리 학과장들한테 질문 16개를 보냈습니다. 대답을 해달라고. 16개를 보내가지고 한 달 후에 제가 답을 받았습니다. 답을 받아보니까는 어떤 분은 문제를 지적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방법을 지적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그걸 다 모아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서 학과에 다시 돌렸습니다. 다른 학과장은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그것에 기준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의가 있는 걸 제가 있으면 저는 연락해달라 가지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학교의 목적을 정하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시험하는 방법을 찾아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4월 동안 카이스트 상황이 그겁니다. 별거 아닙니다.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제일 좋으냐 그걸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그 시험을 하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는 목적이 새로운 목적이 됐는데 과거에 쓰던 방법이 거기 맞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갖다가 채택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개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개혁을 하려고 개혁을 하는 게 아니라 카이스트가 잘 되려면 이러한 목적을 만족시켜야 할 텐데 그 목적을 만족시키려고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과거에 하던 것 맞지 않는 거는 빼버리고 새 목적 방법을 찾아내고 그러다 보니까는 새로운 목적을 이렇게 달치하려고 하니까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옛날에 그 편안히 잘 계시던 분들이 고생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 그 옛날 시스템에서 덕을 보는 항상 시스템 안에는 덕 보는 사람이 있고 손해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시스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옛날 시스템에서 덕 보는 분들이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하니까는 자기들 손해 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손해 보는 거라 제일 적게 해야 하는 것이 이 학교 운영이나 기계를 갖다 디자인할 때 큰 그거에 합니다. 그래서 카이스트 목적이 뭐냐? 간단한 겁니다. 세계에서 제일 좋은 연구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방법이 뭐냐? 결론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간단한 결론이더라 이거죠. 뭐냐면 21세기에 인류가 필요한 문제를 풀어주면 자연히 유명한 대학이 된다 이거죠. 뭐 랭킹 에이전시에서는
뭐 논문 수재고 뭐고 다 하지만 그냥 쓸데없다 이거죠. 정말로 유명한데 세계 제일 좋은 연구대학이 되려면 논문 많이 썼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인류가 필요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 이거죠. 그런 결론을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것이 여러 가지 변한 게 뭔가 하면 가버넌스, 학교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제일 지금 나이 많은 교수님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첫 번째 디파트먼트 센트럴 시스템입니다. 학과에다가 모두 권리를 다 준 겁니다. 그래서 학과의 권리 중에 무슨 말이냐면 학과장이 대장입니다. 학과장이 CEO입니다. 재정, 인사 모든 걸 그러합니다. 옛날에는 학과장은 심부름을 했고 그 학과에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학과를 갖다가 주관한 겁니다. 그렇게 10년, 20년, 30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학과의 목적이 분명치 않고 소리 큰 사람들이 항상 마음대로 흔들고 그래서 학과장한테 주는데 이것이 굉장히 제가 놀란 거는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 시스템 돌아가자는데 제일 원하는 게 이겁니다. 그러면 학과장들이 다 없애버리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것이 asymmetric decision making.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학과장이 no 하면 거기서 완전히 끝입니다. 학과장이 yes 하면 그 다음에 학장이 들여다보고 yes, no 할 게 있고 학장이 no 하면 거기서 끝이고 학장이 또 yes 할 것 같으면 위로 올라와서 그 중에 yes, no 할 수 있고 그래서 학과장이 결정한 걸 갖다가 우리 사람들이 바꾸지 못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어느 교수 한 사람이 우리 부교수 한 사람이 이메일 보내가지고 자기 학과에서 학과장이 자기 테니어를 갖다가 안 주기로 결정했다. 총장이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메일이 왔어요. 그분한테 제가 대답한 거는 우리 학교는 학과장 중심 시스템이 돼가지고 제가 이 asymmetric decision 원칙에 의해서 내가 이래라 저래라 얘기 못합니다. 그래서 학과장 시스템이 되게. 그리고 두 번째는 merit based. 돈 많이 받아가고 뭐 한 사람들이 다 일 잘하는 사람이 받으면 된다 이거죠. 누나 갖지 말고. 이것도 굉장히 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테니어. 지금 카이스트에서 그동안에 말이 많았고 하는데 제가 연임할 때부터 지금 계속해서 저기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말이 나오지만 학교 안에서는 제일 근본적인 이유가 테니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카이스트에 테니어 못 받은 분이 49%입니다. 젊은 교수 많이 두 번 이유도 있지만 옛날에 오신 분들이 테니어 그때 못 받으셨기 때문에 49% 반이 테니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굉장히 언스테이블한 겁니다. 반이나 테니어가 없으니까는 옆에서 이게 뭐랍니까? 부채질할 같은 건 이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게 과도기 현상입니다. 한 70%는 테니어 받는 사람이 있어야지 제가 보기엔 시스템이 스테이블해질 것 같은데 지금 반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깜짝 놀란 거는 교수들은 직원들하고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또 직원도 교수라고 어울리지 않고 교수는 특공 계급처럼 생각해가지고 직원은 밑에 있는 하인으로 생각하고 제가 보기에는 다 동료입니다. 같이 일을 해야지 학교가 잘 됩니다. 어떻게 상하가 있습니까? MIT 총장 두 사람은 직원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그 이퀄리티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반성할 때가 있지 않을까 정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또 하나 한 거는 학과에다가 TO를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 와서 어느 과에 들어갔더니 우리 과에 교수 TO를 하나 더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 답은 마음대로 쓰십시오. 좋은 사람 들어오는 과가 마음대로 쓰십시오. 그게 왜 결정을 했느냐 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그때 교수가 400명 됐는데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MIT를 경기 못합니다. 그래서 700명은 돼야겠다. 그러니까는 사람 많이 써야 하니까 학과에다 어느 과에다가 뭐 교수 직임별 짓고 하는 거는 필요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카이스트가 한국 발전 다 좌우하는 거 아닙니다. 조그만 학교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어느 과에 누가 오든지 간에 제일 퀄리티가 좋은 사람이 오면 학교가 잘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 과에 10명 있어야 하고 이 과에 20명 있어야 한다면 20명을 채우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올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 이쪽에 들어오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이링을 개방을 했습니다. 이게 교과부에 있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게 정부 방침하고는 아주 틀린 얘기입니다. 그죠? 제가 와서 보니까는 정부에 가가지고 우리 TU를 하나 더 달라고 우리 부총장이 그냥 저를 10번씩 하고 돌아다녔는데 제가 결론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카이스트가 세계적인 대학이 못 돼갔다. 우리는 정부 지원 없이도 사람 써야겠다. 그런 철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했죠. 그러다가 어떻게 이거 도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런 걱정을 많이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400명에서 600명까지 교수를 늘었습니다. 610명쯤 지금 인터뷰한 건 부정될 겁니다. 앞으로 700명까지는 올라가야지 우리가 세계에서 좋은 대학을 만든다고 국민들한테 약속한 걸 갖다가 저는 지킬 수 있다고 봅니다. 뭐 랭킹이 뭐냐면 우리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되야 한다는 걸 지향하는 겁니다. 연구는 어떻게 했느냐? 연구도 아까 말씀드렸지 그 얘기를 말씀드렸듯이 문제 찾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뭐를 해야지 정말 인류에 공헌을 하는 그런 기술을 같이 나오고 과학 지식을 갖다가 만들어내느냐. 그래서 2006년도 7년도 초에 제가 저희 동료들하고 얘기 많이 했는데 만들어낸 것이 EWS입니다. 첫 E는 에너지, 두 번째 E는 environment, 환경, W는 물, water, 그리고 sustainability. 그래서 EWS도 직종도 겁니다. 교수님들은 또 자기들이 하고 싶은 연구를 다 하는 거고, 그래서 학교에서 중점적으로 제가 밀려갔다는 것이 EWS입니다. 작년부터 우리가 지금 또 밀려고 하는 것이 HED입니다. HED는 Healthcare, Education, and Defense. 그럼 왜 HED를 우리가 찾았냐? 21세기의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해서 EWS 한 다음에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뭐 누구나 다 아실 거고. 그러면 어떻게 봐야지 세계 문제가 있느냐? 결론은 모든 나라에서 어디다가 돈을 많이 제일 투자하느냐? 그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봤더니 많은 나라에서 헬스케어, 미국 같은 헬스케어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한 20% 가까운 거 같고, 한국도 싼 것 같지도 않고, 그 다음에 많이 돈 쓰는 것이 교육입니다. 연방정, 미국 같은 연방정부에서 쓰고, 주정부에서 쓰고, 동네에서 쓰고, 한국도 교육에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사교육까지 하면 정말 큰 돈입니다. 그리고 국방은 한국 같은 나라는 국방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럼 카이스트에서 HED를 추진하겠다. 그래서는 Healthcare, Education 그런 데 대해서 열심히 지금 우리가 일을 HR는 High Risk, High Return. 너무 쉬운 일은 우리 교수님들이 안 했으면 좋겠다. 어려운 것만 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과학 기술의 장려는 융합 연구에 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카이스트 인스티튜트가 큰 연구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다 나온 것이 정지자동차입니다. OLEV, 온라인 인더스트리 베이커리, 우리의 그 모바일 하우가 그렇게 돼서 나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체어맨이 저를 찾아온 이유가 우리가 얼리브하고 모바일하고 2년에 해냈습니다. 생각해가지고 디자인해가지고 대공원에 깔 것이 2년입니다. 딱. 2년 만에 하는 게 GE에서 2년 만에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거든요. 오래 걸리고 그래서 GE 좀 가르쳐달라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정 교수한테 돈을 꽤 많이 줍니다. 2억 5천까지 주거든 더 주기도 하고 분야에 따라서 적게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세계화가 제가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 대학이 세계화를 해야지 경쟁이 있는 그런 대학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경쟁의 마당은 세계입니다. 세계 무대가 대학의 무대고 그렇지 않으면 경쟁이 안 됩니다. 한국 안에서 아무리 해봐야
우리 정말 국제적인 인물을 갖다가 우리 졸업생들 세계 모든 기업에 진출하고 하려면 대학부터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연구는 아까 제가 얘기한 거는 연구를 보다 보면 한쪽 끝에는 기본 연구죠. 베이직 리서치. 한쪽 끝에는 테크놀로지입니다.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학을 보면 제일 많이 투자를 하는 데가 중간입니다. 중간에 한 연구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가 잘 다른 거 보면 양극입니다. 아주 베이직 리서치는 안 그러면 인도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 그래서 제가 우리 젊은 교수한테 얘기하는 거는 가운데는 하지 말라 이거지. 가운데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왜 하느냐 이거지. 남들이 논문을 1000개 썼으면 거기다 논문 하나 더 붙여봐야 임팩트가 없다 이거죠. 남이 생각도 못하는 걸 하나 처음에 논문을 쓰면 굉장히 임팩트가 크다 그죠. 그래서 교육 면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있는데 오니까 학생은 시험을 보더라고요. 우리 많은 학생들이 과학고에서 오는데 과학고에 성적이 다 있는데 하루 시험도 못 봐가지고 뭐를 찾아내려고 그러냐. 그러지 말고 인성을 보자. 그래서 다 지금 시험 안 보고 그냥 인터뷰만 합니다. 그래서 학생 뽑고 영어로 강의하고 이거 영어 강의라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교수님들한테 부담이 되고 또 어떤 학생들한테도 그게 부담이 됩니다. 근데 학생들은 적응을 빨리 합니다. 금방 나이들 어리니까. 그래서 새로 만들어낸 교육 시스템이 I4입니다. 제가 이따가 좀 말씀드리고 새로운 교육을 시켜야겠다겠죠. 새로운 교수.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하겠습니다. 인프라스트럭처 건물 7개 지었고 지금 세계에도 올라가고 있고 세계에도 올라가서 우리 카이스트 건물이 50% 듭니다. 그냥 교수가 50% 늘었으니까는 건물도 50% 늘어가는 거죠. 안 그러면 들어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짓고 있고. 그리고 재정적으로는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기, 랭킹, 한국에서 랭킹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랭킹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쭉 잘 올라갔죠. 2009년도에 좀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그때 우리가 카이스트가 딴 학교하고 합쳤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여파가 이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좀 지나면 다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공학 분야고, 이거는 많이 학교가 이 세상에서 보는 카이스트는 옛날보다는 훨씬 더 좋게 봅니다. 뭐 그것이 어떤 그리고 재정 현황을 보면 제일 아래 그것이 정부의 출연금입니다. 정부 출연금이 2006년에 한 1,100억에서 지금 1,600억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빨간 줄이 뭔가 하면 우리 전체 예산입니다. 3,000억에서 7,200, 지금 7,500입니다. 지금 금년은 한 2배 많이 뛰었죠. 그리고 또 우리 종 자산이 한 2배 뛰었습니다. 재밌는 얘기죠. 왜 뛰었을까? 이게 왜 이렇게 빨간 커브가 2배 반이나 뛰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기엔 교수도 계속해서 느는 거. 이게 어느 과는 교수가 많이 들어가고 어느 과는 좀 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학과당에 따랐습니다. 학과당이 열심히 뛰어가지고 좋은 사람 못 보면 교수가 되는 거고. 그래서 학과에서 이제 우리 교수 없다는 얘기 부족한 얘기 못 합니다. 학과에서 알아서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약한 거는 여성 교수하고 외국인 교수입니다. 큰 문제가 납니다. 이걸 빨리 해결해야 하는데. 그리고 영국의 제일 위에 있는 커브가 영국이라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2009년부터 꽉 깼습니다. 그래서 월레드하고 모건하고 그렇지만 그 후로도 계속해서 거기서 나오는 오버헤드가 지금 한 300억이 더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논문 수는 한 분야마다 비교해보면 논문 수는 별 차가 안 납니다. 카이스트하고 미국에서 인도대학하고. 뭐가 차가 나냐면 사이테이션. 남들이 얼마큼 있고 이용하는 데서 차가 납니다. 근데 논문 수도
늘고 있고, 그리고 기부금이 한동안 잘 들어왔었는데 과거 한 1년 동안 좀 잘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말이 많고 시끄러우니까는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또 변화하죠. 우리가 거부 증거 뭐 많습니다. 지금도 막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 학교 2006년까지는 거부 올라간 게 몇 개 안 됩니다. 제일 처음에 서울에서 대덕 단지로 내려올 때 그 후에 올라가는 분들 지금 세금을 50% 늘었으니까 굉장히 많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2006년도에 이제 EWS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 엔바이러먼트 워터 서스테이너블리티 이 네 가지 갖다 중점을 두자고 해가지고 그럼 이걸 어떻게 저기 그 이제 헬스케어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은 어떻게 봐야 하고 이런 걸 갖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매핑, what에서 how로 가는 겁니다. 목적을 세우고 방법을 세울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 안 드렸는데 그런 방법을 찾을 때 목적이 가령 3개가 있는데 목적 3개를 만족시키려면 방법이 몇 개 있어야 겠습니까? 이론적으로 해보면 3개가 필요합니다. 제일 이상적인 디자인은 목적이 3개면 방법이 3개를 합니다. 4개도 좋지 않고 2개가 되면 이거는 아주 나쁜 디자인입니다. 우리 경제 시스템 보면 경제 전문가들 많이 계십니다. 미국 경제가 할 동안 페더럴 리저브 뱅크에서 경제를 움직이기 위해서 고용을 올리기 위해서 기획한다는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자, 인트레스트를 갖다가 표현하는 게 하고 하나는 돈이 흘러가는 그걸 갖다가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론적으로 같으면 목적이 가령 경제에 대한 목적이 2개 이상이면 이 2개까지는 안 된다 이거지. 목적 3개를 갖다가 움직이려면 목적 방법이 3개는 있어야 한다는데 그런데 지금 그러지 않다 그러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그 문제를 풀 수가 없다. 조금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풀 수 없다는 그런 게 되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런 목적을 정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게 아마 제2차의 우리 카이스트의 계획의 하나라고 봅니다. 교육이 바뀌어갔다 이거죠. 왜 그러냐? 지금 인터넷이 발전하고 학생애들이 그냥 인터넷에 들어가서 받아오는 답이 많은데 지금 대학은 아직도 교수님들이 강의실 앞에 서가지고 50분 동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50분 얘기하면 학생이 50분 그냥 다 들을 수도 없고 강의를 하다 보면 어디가 어떤 그 기준을 둬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준을 두니까 어떤 학생은 너무 어렵고 어떤 학생은 쉽고 왜 강의를 해야 하느냐? 강의 무슨 교육을 하면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I4라는 교육을 해야 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는 제일 요점은 학생들이 강의는 인터넷에 들어가 있는 강의, 우리 교수가 인터넷에 집어넣은 강의도 있고 어떤 거는 딴 대학에서 강의를 해서 집어넣은 게 지금 다 있습니다. 특히 1, 2학년 그러면은 그거 가서 들으라 이거죠. 그럼 교수님이 너 여기 가서 들을 수 듣고 문제를 듣기 전에 이런 걸 문제 풀어봐라. 문제 풀어보다가 어려우면 TA나 교수님이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처음으로 시험해가지고 48명을 이렇게 지금 지난번에 가르쳤습니다. 테이블 8개에다가 6명씩 앉혀가지고 강의는 자기들 개개인이 듣고 그리고 문제를 풀러와서 6명이 같이 토의하고 6명이 토의한 다음에 어려운 게 있으면 교수님한테 물어보고 TA가 옆에 있으니까 TA들한테도 물어보고 이런 교육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한 학기 하고서 서베이를 해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놀랍지 않지만 굉장히 저한테는 놀라웠던 것이 뭔가 하면 학생들 대부분이 제일 많이 배웠다는 것이 자기들끼리 토론하고 TA하고 얘기한 것이 제일 많이
도움이 됐답니다. 제일 도움이 안 되는 게 뭐냐 물어봤더니 뭐가 있습니까? 강의랍니다.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들은 강의를 그런지 모르지만 제일 하여간 그 50% 이상이 배운 것이 토론하고 레스테이션 거기서 토의한 것이 제일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교육이 바뀌어야겠습니다. 지금 어느 과에서는 왜 학생이 1000명, 1학년 학생이 1000명인데 1000명을 10분의 1로 해가지고 교수 10분이 똑같은 걸 또 가르칩니다. 왜 10사람이나 같은 걸 갖다가 그걸 가르칩니까? 그동안에 딴 것도 할 게 많은데 연구도 하고 그래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교육의 갖다가 새로 생각해야 된다 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티칭도 시뮬레이터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비행기 조종사가 비행기를 할 때 정말로 비행기를 가지고 배우지 않습니다. 시뮬레이터 안에 들어가가지고 꼭 정말 비행기 탄 것 같아가지고 거기서 해가지고는 비행기 움직이는 걸 배우는 겁니다. 9/11 때 그때 몇 사람들이 짜가지고 미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가져가지고 월드 트레이드 센터 같은 거 치고 한 사람들이 조그만 비행기 좀 해보고 그 다음에는 다 시뮬레이터에 들어가가지고 큰 비행기 날리는 걸 그렇게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도 내가 보면은 왜 저기 수술하는 걸 가서 봐야 합니까? 시뮬레이터에서 만약 수술하는 거 배우면 될 거고. 그래서 우리가 I4라고 부르는 이유는 International IT-Based Independent and Integrated. 그래서 I가 4시라고 해가지고 I4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쪽 끝에, 우리 연구하는 한쪽 끝에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 EW에서 뭘 하느냐. 결국 우리가 결론 내린 거는 CO2를 갖다 줄여갔다. CO2를 갖다 2050년까지 반은 줄여야 되니까 왜 한국에 있는 자동차를 갖다가 내연기관을 없애버리겠다. 그 목적을 삼은 거죠.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오일 리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자세히 목적이 이걸 해보니까 9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컨스트레인트가 있고 세이프티는 다 컨스트레인트입니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자세히 말씀 안 드리고, 그래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이건 목적입니다. 목적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것이 전기자동차입니다. 원래. 제가, 우리 이 원래 하면서 좀 놀란 게 있습니다. 뭘 놀랐냐면, 이거 안 된다고 그냥 시작도 하기 전에 그냥 막 돌 던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시작하고 나서도 안 되는 걸 한다고 제후에 황석이 나왔다고 그냥 야단하더라고요. 국회에 가니까는 국회에서 그냥 한 의원이 그냥 계속해서 욕만 하더라고요. 전 놀랐습니다. 남들이 그런 아이디어 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두고 보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 줄 아는데 왜 그 야단들인지. 교수들도 평가하는 팀에 들어가서 우리 점수를 0점을 주고요. 그런 적이 없답니다.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갖다가 목적하고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 좀 이론적인 건데 이건 상향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 온라인 전기자동차입니다. 제프 임맥트가 저를 갖다 만나자고 했는데 이게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2년 만에 카이스트에서 이걸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대공원에서 애들 태우고 다닌다는 걸 들은 겁니다. 제가 생각에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했느냐 그죠? 뭐를 하던가. 그러니까 뭐 간단한 얘기입니다. 밑에서 전기를 받아가지고 그 전기 받은 거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버스 위에 조그만 저 배터리가 있어가지고 밑에 있는 전선이 없는데도 가는 겁니다. 운전한 사람 모릅니다. 어디서 파고 오는지. 몰고 다니는 사람 모릅니다. 저도 물어봤더니.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지금 우리 요수 엑스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공원에 다니는 건 이겁니다.
옛날 디젤처럼 냄새도 안 나고 소리도 크지 않고 조용히 다닙니다. 지금 석대가 아니고 늑대를 지금 더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타임 잡지에서 2010년도에 50개 여러 분야 다 합친 건데 거기서 우리가 이것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건 1학년 물리하고 1학년 우리 디자인 가르치는 거나 이해하면 이게 디자인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간단합니다. 디자인이라는 것이 잘하면 그게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는 다 엔지니어들이 아니시니까 제가 설명을 안 하지만 이 북극하고 남극의 지구의 북극이고 남극이 있으면 맥네틱 필드가 되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은 겁니다. 한쪽은 북극을 만들고 한쪽은 남극을 만들어가지고 맥네틱 필드를 갖다가 해서는 맥네틱 높은 데까지 전기를 갖다 저기 보내려면 이만한 거리에다 100kW 보냅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는 맥네틱 필드 모양을 정하는 겁니다. 맥네틱 필드 모양을 정한 다음에 맥네틱 필드의 스트렝스 강도를 정하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하냐면 이 쉐이프는 북극하고 남극하고 이렇게 들으면 더 크고 이렇게 되면 적고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거기 스트렝스를 정하기 위해서는 커런트를 갖다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하고 우회전은 어떻게 받느냐면 레저넌스 이펙트를 해서 받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효율이 이게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85%고 우리가 지금 고속 KTX 대차는 더 빠른 기차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점이 뭐냐? 위에 이 선이 없어지면 불이 30%가 적어집니다. 지하철 한다고 해서 지하철도 불이 30%가 적어집니다. 그리고 땅에서 이렇게 받을 것 같으면 그 외에도 장점이 많습니다. 지금 이 위에 이 선하고 이거 메카니컬 기계적으로 붙어가기 때문에 빨리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450, 500km 가는 기차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SMFIR, Shaped Magnetic Field Investment. 그래서 대공원에 가고 근데 이게 밑에 다 안 갑니다. 서울대공원이 16%만 깔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위에 있을 때는 거기에서 배터리 재충전을 하고 그 없는 데는 배터리를 다니고 그 위에 올라가면 또 다시 전기를 그래서 서서 특별히 충전하기 위해서 보내는 시간이 없습니다. 여수 엑스포야 그 모발하고는 무슨 얘기냐면 왜 배가 한국에 들어왔냐? 배가 커질수록 큰 항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싱가포르에 가서 보고 느낀 건데 싱가포르에 배가 100척이 밖에 있는데 항구밖에 왜 배가 100척이나 서 있느냐? 그리고 항구에 못 들어와서 그러지 않느냐? 그러면 항구가 배로 감되지 않느냐? 그래서 만드는 것이 모발하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옛날에 KBS에서 이렇게 자기들이 그려서 일러스트레이트 한 거고 왜냐면 배는 수심이 깊은 바다에 그냥 있고 모발하고가 나가는 겁니다. 그 집을 실려가지고 아무데나 갈 수 있습니다. 모발하고는 깊이가 필요 없습니다. 큰 배는 우리 한 15% 20m의 깊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강으로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냥 깊은 바다에 가서 짐을 받아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이 학생들하고 연구원들하고 만드는 것이 이겁니다. 이게 부산 앞바다입니다. 이게 부산 앞바다. 거기서 돈이 떨어져가지고 풀 스케일을 못 만들고 이게 3분의 1 스케일입니다. 3분의 1 스케일이 이게 얼마냐면 높이가 20m입니다. 이게 장난감은 아니지. 그런 걸 만들어서 그것도 2년 만에 약속을 한 대로 했습니다. 왜 그럼 2년을 약속을 했느냐. 뭐 알아서 약속을 한 게 아니고 자신이 만든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때 국가과학위원회에 제가 있을 때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임명권 대통령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조합이 없어가지고 특권 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조합을 정부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제 얘기는 과학기술에서 조합이 필요합니다. 과학기술 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를 갖다가 큰걸 10개 해가지고 한 2년만 서포트 해주시면 그 중에 하나만 성공하면 돈 떨어집니다. 그 예로 2차 대전 얘기를 했습니다. 2차 대전 때 미국이 4년 동안에
2차 대전이 이겼는데 처음 2년 동안은 제가 알기로는 새 무기 개발하고 나머지 2년 동안은 그 새 무기를 이용해서 전쟁을 이겼습니다. 2년이면 됩니다. 그래서 시작한 겁니다. 복잡한 얘기 다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하시자고 그랬는데 또 정말 돈 나올 때까지는 복잡하네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이 도와주셔가지고 돈을 받아가지고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이런 걸 갖다 이렇게 해보니까는 이러한 기술이 시스템을 갖다가 만들 수 있는 이런 기술이 필요한 나라가 많고 필요한 페이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열심히 가르치려고 그러고 이런 걸 갖다 어떻게 다루냐는 거. 그래서 자연과학 우리는 이런 것만 하니까 또 말씀드리니까 자연과학 기초과학을 안 한다고 생각하실까봐 유령 교수 사진을 붙였습니다. 유령 교수는 아주 기본적인 화학자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21세기에 문제 푸는 데를 갖다가 우리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하나 예를 들면 컴플렉스 시스템, 사회 문제, 모든 사람 행위 시스템입니다. 이거 어떻게 다루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상하게 대학에서 안 가르칩니다. 왜 안 가르치느냐? 여기 대학 계신 분들이 많이 다른 의견이 있을 텐데 대학 교수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그 문제를 갖다가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소위 영어로 하면 리덕셔니즘 그 조그맣게 문제를 해석하는 것만 잠깐 한 사람들이 대학교에는 대부분입니다. 시스템을 다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대학 교수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칠 수가 없죠. 자, 우리는 그런 사회가 이렇게 자원 영역 개혁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끝이 없는 얘기고 그리고 연구대학이 국제화가 돼야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소 없는 말만 드렸으면 죄송합니다. 들어보시니까 왜 지금 선한도 총장님이 하실 것인지로서 여러 가지 여론이 많고 반대 의견이 많은지 아마 짐작이 가실 겁니다. 저도 자세한 얘기 좀 처음 들었습니다만은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게 여러분 전부가 100% 설득력이 있는 걸 아마 들으셨을 줄. 그걸 부실하다 보니까 기존 시스템에 익숙한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남아있는 지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 아마 굉장히 또 우리 서총장 사실은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 못할 부분도 있고 조심스러워서 말씀 많이 못하시는데 그리고 교육 정책을 하는 분들에게 건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미국에서 MIT 기계공학과에서 10년을 또 개혁을 해가지고 거기 40%라는 최고 미국 인류대학, 세계 인류대학이죠. 교수들 새로 채용을 하고 했던 경험에 비춰봤을 때 뭐가 달라져야 되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좀 정책적인 말씀으로 질문을 있으시면 좀 받아주시고 그 전에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 체어맨이 미국에서까지 찾아와가지고 우리 지금 대기업이나 우리 기업들을 얼마나 서총장님 찾아뵙고 그걸 하시고 궁금합니다. 내가 사실은 서총장님인데 오늘 이런 자리 갑자기 내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우리 과학기술이 지금 요즘 공과대학에 우선 학생들도 많이 안 가고 앞으로 이 분야가 우리가 교육계의 국가 차원에서 할 때도 아주 우선순위일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사실은 우리 서총장님 전화를 해서 나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내가 이야기한 우리나라가 아주 약한 게 그 산업 연결, 산업 연계가 가장 잘 된 나라가 유럽에 비해서도 미국입니다. 그것이 미국이 앞서가는 데 있어서 산업계 앞서가는 데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카이스트를 관여하고 있고 또 우리 교수님들과 특히 기업 간에 얼마나 연계와 이 상호 연결이 이루어지는가 해서 거기에 대해서 네, 지금 좋은 말씀하시는데 카이스트 교수라고 우리 큰 기업하고는 같이 하는 게 많습니다. 프로젝트로 같이 하는 게 많고 돈도 큰 기업에서 우리한테 연구비도 끌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그것이 충분하냐? 물론 세상에 충분한 데는 없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산업계 기업들하고 일해 보면 좋은 점은 뭐 누구나 다 아는 거죠. 기업에 상당히 필요한 거, 어떤 문제가 있는 거 같고 교수들 처음 알아가지고 풀고 그러다 보면 연구도 좋은 연구를 할 수 있고. 그런데 또 왜 조심을 하자면 무슨 거냐면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우리한테 원하는 자기들이 당장 앞으로 1, 2년 내에 급한 것들을 갖다가 해달라는 게 맞습니다. 연구 같은 것도. 그러다 보면 정말로 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필요한 그런 걸 갖다가 또 안 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밖에서 외국에서 리뷰를 불러다가 우리가 한꺼번에 갖다 리뷰 시키는데 가끔가다 그런 얘기가 합니다. 뭐 이런 재밌는 거 많이 하는데 너무 쇼트입니다. 롱텀을 생각합니다. 미국 대학 경우에는 롱텀 연구를 많이 하게 된 이유가 뭔가 국방에서 나옵니다. 국방의 그 미래적인 전쟁을 하려고 보니까는 아주 새로운 아이디어를 필요해가지고 많이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쇼트텀. 그래서 양쪽을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저번에는 기업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뭐 우리가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더 그런 일이 더 있어야겠죠. 또 질문이 시간을 한번 더 있으시면 말씀드리죠. 예, 우리 강정원 교수. 아까 마지막 말씀에 우리 나라의 교수님들이 시스템을 다뤄보지 못해가지고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걸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더 말씀 부탁드립니다. 첫째는 배워야죠. 그죠? 자기가 전문을 안 해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공과대학 교수님들이나 뭐 자연과학 대학 교수님들 모든 분들이 학교에 계신 분들이 시스템이라는 걸 갖다가 피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학교도 시스템이 아닙니까? 신문사도 시스템이 아닙니까? 근데 왜 그걸 피하는지 그냥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시스템 그냥 뭐 실험 좀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가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조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카이스트에서 와서 제가 얘기한 것이 다 이거 시스템 디자인입니다. 카이스트 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5년 전에 5개년 개혁한 걸 제가 며칠 전에 읽어보니까는 그대로 했습니다. 꼭 그거만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자연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대로 거기 써 있는 대로 한 겁니다. 그걸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읽어본 적도 없고 5년 만에 처음 읽어봤는데 읽어보니까는 거기 써 있는 대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상하게 이게 시스템 할 것 같으면 그냥 경험만 많고 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도. 그러다 보니까는 미스테리를 잠깐 만드는 거죠. 제가 제가 인멸한테 예를 들었는데 나무에다 못을 박으려고 그러는데 못을 잘 잡고 장거리를 잘 치면 쭉 들어가는데 그 잘못해서 구부러지면 일이 크다 이거죠. 이게 복잡한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다 만들었는데 안 도는 것이 뭔가 하면 오히려 디자인했는데 이게 펑셔널 커플링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펑셔널 커플링은 눈에는 안 보입니다. 펑셔널 커플링이에요.
피지컬리는 보이지 않는데 목적이 서로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야지 많은 시스템이 돌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쓴 사람들의 소프트웨어 80% 이상이 다 버립니다. 왜냐하면 조직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시스템을 갖다가 들어가지 않고 그냥 앉아가지고 코딩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다 카플링 돼가지고 나중에 못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걸 너무 많이 안 가르쳐 주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미국 가면 이거를 보면 좀 오래 하지 않습니까?